저는 이게 이번 실전 과정 최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최전방 5명밖에 없어요. 토트넘은 최후방에 9명입니다. 골키퍼까지 포함하면 10대5예요. 10대5. 그렇다면 토트넘은 최소한 리버풀의 이 5명만큼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야 됐는데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3대4 패배를 당했는데요. 사실 전반 초반에 3골을 먹히면서 뉴캐슬전이 재현되나 싶었지만 이후에 3골을 넣으며 동점까지도 따라갔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전반 초반에 3골이나 먹힌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토트넘은 이날 수비 시의 기존과 다르게 5-4-1이 아니라 5-3-2에 가깝게 바뀌었는데요. 아마 이건 중앙에 총 4명의 미드필더를 둔 리버풀의 중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의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 자체는 괜찮게 보였지만 문제는 그 구조 속에서도 치명적인 위치에서 공간을 내줬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번 영상에서 제가 문제로 꼽았던 바로 그 공간이었어요. 오늘 토트넘의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공간을 한 차례 공략당한 다음에 그걸 막고자 허겁지겁 내려오다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연쇄적인 수비 실책을 저질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실점 과정을 보면 그 문제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아놀드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아놀드는 손흥민이 잡아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흐름상 그렇지 못해서 호이비가 앞으로 올라가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면 손흥민과 호이비의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지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약속된 5-3-2 형태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중인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쓰리미들과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너무나 넓게 내줬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리버풀의 투공미 중 하나인 엘리엇이 너무나 자유롭게 있죠. 그림으로만 보면 손흥민이 내려가서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코나테한테 볼이 가게 되면 결국 이거를 손흥민이 튀어나가서 잡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은 온전히 엘리엇만 잡아줄 수가 없는 구도였습니다. 즉 엘리엇은 센터백 쪽에서 올라와서 잡아주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리가 너무 멀죠. 일단 이게 하나의 포인트였고 여기에서 아놀드의 선택은 코나테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바로 측면에 있는 살라한테 넘기는 것이었어요. 이러니까 토트넘 기준 왼쪽으로 볼이 한 번에 넘어간 거죠. 이러니까 일단 살라와 페리시치의 1대1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페리시치의 폼이 괜찮았던 것과는 별개로 살라를 1대1로 그냥 막으라고 냅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위치상으로 손흥민이나 벤 데이비스 정도가 되겠죠. 당연히 센터백인 벤 데이비스보다 손흥민이 돕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갔는데 이러면서 점점 엘리엇한테 허용된 공간은 더욱 넓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살라의 선택은 엘리엇한테 넘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터치로 즉시 최전방에서 침투하고 있는 학포한테 넘기더군요. 근데 이것도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학포가 볼을 받은 다음에 다시 엘리엇한테 넘기는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거든요. 학포가 침투하면서 토트넘의 센터백들을 쫙 뒤로 밀어버리고 그 사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공미한테 넘겨서 기회를 만든다. 그런 식의 패턴이 되는 건데요. 심지어 이게 비단 공이 돌고 있는 쪽인 엘리엇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인 커티스 존스도 마찬가지죠. 아니 오히려 이 선수가 엘리엇보다도 공간이 많은 상태인데요. 그나마 엘리엇은 데이비스가 잡으러 갈 수라도 있지 커티스 존스는 로메로나 포로가 잡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포에겐 총 2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셈이었는데 여기에서 학포의 선택은 커티스였어요. 그리고 학포가 볼을 잡느라 살짝 내려오니까 이제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에 리버풀 선수들이 셋이나 되어버렸죠. 토트넘의 3백과 완전히 1대1로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숫자가 동일하면 공격하는 입장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여길 돕기 위해서 토트넘의 중미 라인이 후다닥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커티스가 전진하는 건 쿨루셉이 한번 잡아줄 수 있었지만 그 흐름 볼을 다시 한번 학포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중미들은 급하게 뒤로 복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포가 볼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를 잡기가 더 유리했거든요. 여기에서 학포는 다시 한번 측면으로 벌린 살라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이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죠. 페리시치와 살라를 1대1 구도로 냅둘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걸 돕기 위해서 손흥민이 쭉 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문제는 이미 살라가 확실하게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함부로 수비 도전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순식간에 벗겨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거리는 굉장히 많이 좁혀서 직접 돌파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와중에 토트넘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주목할 선수는 아놀드와 커티스인데요. 토트넘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잡아줘야 됐는데 이 둘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러한데요.
둘 모두한테 어마어마한 공간이 주어진 상태죠. 근데 전체 상황을 보시면 토트넘은 지금 케인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조리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서 침투하는 커티스를 아무도 보질 않았다. 저는 이게 이번 실전 과정 최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최전방 5명밖에 없어요. 토트넘은 최후방에 9명입니다. 골키퍼까지 포함하면 10대5예요. 10대5. 그렇다면 토트넘은 최소한 리버풀의 이 5명만큼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야 됐는데 그중 하나인 커티스를 아무도 보지 않아서 완전히 프리한 슈팅을 허용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커티스는 직접 슈팅을 때리지 않더라도 괜찮았어요. 측면에서 침투하는 살라나 가운데에 있는 디아스한테 연쇄적으로 공간이 났거든요. 물론 이 경우엔 로메로한테 끊길 위험도 있었겠지만 토트넘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트넘의 수비진에서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근본적인 부분까지 올라가자면 바로 이 장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학포, 엘리엇, 커티스가 신나게 놀면서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렸다는 것에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실점 장면도 근본적인 원인은 유사합니다. 학포가 엘리엇한테 볼을 넘기는 상황인데요. 지금 학포 위치를 보시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다이어와 페리시치가 엄청나게 올라온 건데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그들이 원래 있던 공간은 크게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로 학포가 잽싸게 파고 들어갔고 살라가 적절하게 넘겨주면서 최전방까지 전개에 성공을 한 이후에 이렇게 중앙에 들어온 디아스한테 넘기고 이걸 디아스가 슈팅을 하면서 득점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학포의 침투를 다이어가 전혀 저지하지 못했다. 디아스의 슈팅을 로메로가 저지하지 못했다. 이런 개개인의 퀄리티에 대한 아쉬움도 당연히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을 학포한테 너무나 쉽게 내줬다.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점 과정을 볼까요? 아놀드가 엘리엇으로부터 볼을 받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에 있는 살라한테 상당히 넓은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포를 잡고 있던 다이어가 확 하고 튀어나오면서 살라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놀드가 넘긴 볼이 살라가 아니라 학포 쪽으로 가더군요. 이걸 다이어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서 일부러 노린 건지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리버풀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패스가 됐어요. 학포를 잡던 다이어가 살라한테 튀어나갔기 때문에 학포는 순간적으로 프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급하게 로메로가 막으려다가 박스 내부에서 학포한테 무리한 태클을 시도했고 그대로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면서 실점까지 하게 됐습니다. 3개의 실점 모두가 근본적으로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에 있는 리버풀 선수들을 막으려다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다른 쪽에서 공간을 노출시켰다는 것에 있죠. 안타깝게도 저번 영상에서 토트넘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그대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후에 3골을 집어넣은 건 아주 훌륭하지만 초반에 먹힌 실점 과정은 여전히 토트넘에게 남은 숙제가 많다는 걸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